CAT에 손 안 잡고 지금 다 LG 손 잡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누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지는 자명한 건데 이 비색을 내는 그 기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돈은 이제 그 다리가 4개다. 네가 잡으려고 쫓아가면 절대 못 잡는다. 가만히 있으면 와서 니를 잡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이번에 K배터리 레볼루션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걸 좀 어떻게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아니요, 후딱 썼습니다. 뭐. 아이, 그럼 별로 한 두세 달 썼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워낙 기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예. 자료와 또 정보와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예. 네, 하여튼 네, 벌써 뭐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예. 베스트셀러 작가 박순혁입니다. 예, 초베스트셀러 작가 박순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도록 네, 저희가 팍팍 밀어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뭐 이거는 결국 예.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배터리 아저씨 픽 8종목에 투자해라. 이제 그 8 얘기죠. 종목.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CRMA 법안하고 이제 사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그거를 또 왜곡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 네. CRMA 쪽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광물을 갖고 오는 부분을 이제 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원 재활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인위적으로 그 두 번째 거 폐배터리 쪽만 부각시켜 갖고 성일 하이텍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테마 주식 이런 걸로 지금 좀 밀고 있고, 앞에 부분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다변화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일단 오르니까 2차 전지 관련 주들 예. 정말 좋아는 하시는데 예.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좋은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이 기업 그다음에 이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도 많이 자세하게 다루시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배터리 산업의 기본을 이해를 해야 할지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배터리 산업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예.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이제 넘어가셔야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론적인 거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자처럼 이제 다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 제일 핵심적인 거 하나만 제가 딱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수능 이제 쪽집게 강사처럼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시험을 봐야지 쪽집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요거부터 한번 좀 보시죠. 네. 요게 이제 뭐냐면 1834년에 스코틀랜드 로버트 앤더슨이 개발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먼저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먼저 나오고 내연기관차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전기차가 구조가 훨씬 단순해요. 엔진은 훨씬 복잡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가 먼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초반에는 서로 이제 같이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포드가 모델 T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전기차는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연기관차가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 결정적으로는 이 그 모델 T가 사용했었던 저 가솔린 이제 기름이 전기 배터리보다 훨씬 이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거고, 전기차가 사라지게 된 거는 그 이제 배터리 문제. 그 당시에 이제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일회 충전해서 이제 50km에서 60km밖에 못 가고, 그다음에 그 50km에서 60km를 이제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충전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라졌던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전기차에서 문제는 차가 아니고 배터리였다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도 쉬워서 예. 시작을 했지만
먼저 그렇게 예. 그 빠졌다는 거. 예. 근데 요즘하고 좀 비슷해요. 요즘도 그 중국이 내연기관 가지고는 세계 경쟁력을 갖추지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전기차에 집중 올인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확 예. 세계적인 강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적인 강자가 된 적은 전혀 없고요. 아. 예, 예.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만 그런 거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보면 모 대형 프로나 이제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잘못된 정보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비아디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유럽에 지금 전기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 중에 상위 20위 안에 중국 메이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위 20개 중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아고요. 네.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고요. BYD가 한 해 수출 이제 전기차 수출한 대수가 한 해 10만 대가 안 돼요. 작년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한 해 수출한 이제 그 전기차 플러스 이제 PHEV까지 해갖고 대략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마치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지금 수출 달려가지고 이제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심각한 언어 도단이고 이제 정보 왜곡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여의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좀 팔기 위한 그런 좀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듣다 보면은 원래 이제 중국 원래 그 기본 그 뭐라 그러죠? 그 초도 물량? 아니야. 초도 물량이라기보다 그 생산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하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세계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소비한다고 하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자기네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됐을 때 그 가격 경쟁력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아,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이제 원가 구성 요소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LFP가 더 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적어놨지만 LFP는 싸지 않습니다. 우리 배터리하고 LFP하고 가격 격차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 뭐 책도 이렇게 베스트셀러 대신 작가가 되신 기념인데.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쓴 목적이 그렇게 자꾸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낸 거고요. 네. 이 책이 이제 초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요즘 이제 박 이사님의 그런 말씀을 알고 듣고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뭐지? 미국에서 IRA법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이런데 이번에 포드하고 CATL하고 합작 공장을 미국에 세운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 자체도 잘못된 뉴스예요. 그래요? 합작 공장이 엄연히 아니잖아요. 합작이라고 하면은 지분을 50대 50이든 41대 59든 하는 게 합작이지. 그렇죠. 그 공장은 100% 포드가 소유하는 공장이니까 포드 소유의 배터리 공장이고 그 기술을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CATL에서 그 제공한다는 거죠. 아, 어떤 비용을 받고 기술 이전 비용을 받고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술 유출 혐의로 CATL을 조사하겠다. 그렇죠. 아, 그럼 이건 또 중국 정부가 나서면 공산국가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산되는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내막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CATL이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당히 좀 이제 저자세로 이제 손해 보는 장사를 한 이유가 CATL은 지금 중국에서 해외로 진출을 못하면 회사가 도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자료를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 올해 이제 CATL이 압도적인 1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중국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항상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봐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 시장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0.1%, CATL이 18.9% 이렇게 되거든요. CATL이 18.9% 돼서 이것도 많은 성장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가 거의 이끌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팔리는 모델 3나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에 지금 이제 CATL의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에서 CATL의 그 이것도 LFP가 아니고요, NCM이거든요. 벤츠에 쓰는 거는 이제 NCM 대략 한 811급 우리보다 이제 한 세대 전거를 지금 이제 채택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EQS, EQA 모델을 만들어갖고 많이 파는 이제 그게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EQS를 넣어갖고 팔아보니까 차가 너무 후져져갖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안 사더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4천만 원을 할인해 줬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보니까 3위가 파나소닉이군요. 예, 저는 일본 기업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많이 줄어서 그런 거죠. 보시면 이제 22년 성장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네. 파나소닉은 거의 테슬라 물량 말고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 CATL과 파나소닉의 글로벌 물량은 거의 테슬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SK온이고 5등이 삼성 SDI인데 보시면은 대략 이제 5등까지가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요. 6등부터가 거의 이제 중국계 회사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미미합니다. 특히 이제 BYD가 10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0.6기가와트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듯이 이 BYD의 뭐 블레이드 해갖고 셀투팩 해서 이제 LFP가 가격 경쟁이 있고 하면 저게 0.6기가와트씩밖에 수출을 못할 리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와 관련된 경쟁력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IRA법 같은 또 유럽도 그렇고요. 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CATL이 그렇게 좀 굴욕적인 조건 하에서도 이제 포드의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거고요. 그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면 CATL하고 그 포드 계약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배터리는 그 바인딩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확정 물량을 저희가 이제 그 수주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범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100만 대에서 150만 대 분량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CATL하고 그 저기 포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바인딩이 전혀 없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팔아보고 팔리면 파는 대로 이제 팔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제 이전료를 주는 로열티를 주겠다. 예, 그런 아주 좀 불리한 조건인데 그 불리한 조건을 갖고 와서 CATL 포드한테 이걸 하자 하니까 포드야 뭐 나쁠 거 없죠. 기술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IRA 법안 때문에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규정상 거기 들어가는 광물하고 그 다음에 양극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드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는 저기 포스코 케미칼 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BM 거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리튬도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양극재 팔고 리튬 팔고 다 돈 버는 거고 뭐 CATL은 뭐 해갖고 뭐 그 기술 이전료 해갖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마 2016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해외 공장 진출하면 수율 잡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요. 예, 예. 그 저기 LG가 폴란드 공장 해갖고 할 때 4년이 걸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SK가 헝가리 공장 지어갖고 1년 내내 수율 못 잡아가지고 이제 4, 4분기는 영업 적자를 10%를 봤다는 거잖아요. 24년 돼야 잡힌다는 거거든요. CATL이 미국은 처음 진출하는 겁니다. 그럼 26년부터 해갖고 그게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계약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게 물건이 나오면은 29년, 30년인데 29년, 30년까지 2차적인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거를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주가 급락을 예, 했었는데 예, 예. 그 이슈가 보통 그 포드하고의 그 합작사에 대한 예. 무산? 예, 예. 근데 그것도 수율 문제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그건하고는 조금 다른 좀 거고요. 다른 예, 예.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최근에 포드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 공장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 라인을 좀 세운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뭐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 라인 세웠다가 이제 다시 재가동하는 걸로 뭐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뭐 큰 일은 아니고 그 튀르키예 쪽에 원래 이제 작년 5월 달에 MOU를 맺었었거든요. 네. 그 MOU가 무산된 게 사실은 이제 SK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거죠. 그거는 뭐 수율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수율 문제는 아니고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SK에 SK온에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돈이 딸리는군요. 예. SK온이 원래 이제 작년 초에 그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딜을 이어갖고 상장해서 그 돈을 땡기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물적 분할해서 LG 엔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되게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SK가 그 해외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프리 IPO 형태로 해갖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고 좀 세게 부르기도 했어요. 40조로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고 너무 비싸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낮춰갖고 한 25조 규모로 해갖고 시총을 해서 이제 펀딩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계속 이제 돈이 안 거치니까 그러다가 튀르키예는 날아간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정확한 그 원인, 예. 이유, 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ATL이 사실은 다른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공장이나 해외 진출하고 하는 거는 이제 LFP가 아니고요. NCM입니다. NCM. CATL은 원래 NCM 회사예요. 주력이 75%가 NCM이고 25%가 LFP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는 LFP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이제 CATL에서 지금 NCM을 만든 그 기술자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삼성 SDI나 LG 엔솔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NCM 사업을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송을 걸어갖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의 그 법정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판매되는 국가에 사실 그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국제법상.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마침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참 이 전기차의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테슬라도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과학자 이름. 테슬라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 전기차의 아버지는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거 보여드렸고, 요 무렵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요거는 이제 닛산에 만든 전기차 리프라는 모델이고요. 요때 닛산, 그 다음에 현대 기아도 같이 했었고, 그래요? 그 다음에 GM도 같이 했었습니다. GM하고 현대 기아의 파트너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때 이제 전지 사업 부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때 그 보조금을 한 2,500만 원까지 줬었거든요. 보조금도 되게 많이 줬는데 이게 전기차 보급이 안 됐던 게 이때도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기술이 수준이 안 올라와 갖고 이때 당시에도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150km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피곤하죠. 자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이 안 됐던 거고, 결국 보급되게 된 거는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뭐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극재 쪽에 특히 기술 개발을 많이 이루어 갖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려 갖고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대를 연 거는 테슬라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배터리 회사,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들의 이제 공통된 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가 자꾸 공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화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여의도만 오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결국은 선도적인 어떤 역할, 기술 개발을 했었던 거는 일본이라고 봐야겠군요. 일본하고 LG하고가 거의 비슷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전기차 부분에서 좀 뒤처진 이유가 자꾸 이 전기차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략을 자꾸 쓰면서 이도저도 아닌 이게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팩트 체크 잘했군요. 토요타가 이제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주 좀 뭐랄까 좀 이제 그 지배력이나 뭐 좀 그 장악력이 있는데 이제
자꾸 저기 배터리도 잘 개발이 안 되고 좀 불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요타 이제 회장님이 전고체를 내가 배터리 개발해 올 테니까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면은 그걸로 하자. 그 얘기를 하신 게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먼 훗날의 기술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을 놓쳐버렸군요. 예. 2014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전고체 배터리는 강간무소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 그 사이에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로 시장을 이제 많이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결정적으로 탄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목적 자체가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차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도요타나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고 전기차로 뒤늦게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도요타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제 누구죠 저기 일본의 그 파나소닉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 한국의 K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걔들은 좀 공정한 입장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배터리를 선택을 할 텐데 진짜 이제 뭐 여의도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CATL 경쟁력 있으면 중국 시장도 크고 한데 CATL에 손을 잡을 거잖아요. CATL에 손 안 잡고 지금 다 LG 손 잡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누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지는 자명한 건데 뭐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아마 제일 쉽게 설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이제 단위 무게 혹은 단위 부피당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쪽은 무게가 워낙 좀 중요한 팩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단위 무게당 발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력인 이제 그 NCMA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배터리의 경우에 305와트시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에 305와트시의 에너지를 저장 가능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165와트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를 같이 놓든지 분자를 같이 놓든지 하면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분모 킬로그램이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85%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차체, 그러니까 실내를 키울 수가 있고요. 차체 크기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NCMA 배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와트시, 그러니까 이제 분자를 같게 놓으면 에너지가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46% LFP보다 무게가 더 가볍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CMA로 아이오닉 5가 500kg니까 만약에 그거를 동일한 용량으로 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은 대략 940kg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440kg가 더 무거우면 그러면은 차도 잘 안 나가고요. 차가 빨리 따라요. 오래 못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면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LFP 배터리를 선택했을까요?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LFP밖에.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NCM 배터리, LFP 배터리에서 비교해 갖고 LFP는 화재 안전하고 NCM은 화재에 취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NCM 배터리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애들은 그만큼 더 기술력이 있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NCM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LFP밖에 못 하는 거죠. 그 기술 장벽이 꽤 큰가요?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산수로 치면 수학으로 치면 LFP 만드는 거는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CMA는 미분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푸는 사람 입장에서 덧셈 뺄셈은 껌이에요.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미분적분 하라고 바빠갖고 요새 덧셈 뺄셈 못 하고 있는 거지. 덧셈 뺄셈 해갖고 꼭 LFP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후루룩 뚝딱 해서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LFP 우리 좀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조만간에 나옵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술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LFP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초기에 예. 작년에만 해도 제가 전에 삼성 SDI 전 대표 예, 예, 예.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슈가 이제 화재 사건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LG화학 쪽에서 예, 예. 나왔던 현대차 화재 예,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 SDI가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거는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아니냐라고 제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퍼졌던 2차 전지 소재와 혹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은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중에 리콜이라든지 이 기술력의 어떤 오류로 인한 그 뒷감당 이게 어마어마해서 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으신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 중국이 LFP에서 이제 NCM 쪽으로 감히 못 넘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 화학은 경험 사업이어갖고 불도 한번 내봐야 그 다음에 불을 안 내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불을 내서 이제 작년 2021년에 1조 5천억씩 물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주고 그 다음에 공정 개선해서 불을 안 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상태고 그 중에 불이 안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CMA에 들어가는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금양입니다. 이런 3,000% 빠졌어. 우리가 금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배터리 그때 그 SDI 전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소재 회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만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와 함께 서로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생긴 문제를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게 모든 게 노하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가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배터리 내재화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배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자동차 회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역시 수율입니다. 수율. 수율을 잡는 그 기술자들이 제일 핵심 인력이고요. 저희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어갖고 한 25분 정도 하시고, 삼성, 그러니까 LG에서 이제 그때 인력을 빼갖고 SK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수율 잡는 과정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나눠갖고요. 지금 한 300명이 이제 있어야 그거를 이제 이 수율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300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300명 기술자를 어떻게든 확보를 안 하면 수율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술을 30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자기가 하는 것만 다른 거 모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력이 유출이 안 되는 한은 우리의 배터리 기술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하우 같은 건 같이 공유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산화하는 데서 필요한 노하우는 자동차 내재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노스볼트에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수율이 안 잡힌다. 수율이 안 잡힌다. 그렇군요. 수율을 다 잡잖아요. 잡으면 우리가 소송을 걸죠. 그래요. 지금 우리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주었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양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회사들을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은 값도 싸고 품질도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2020년, 21년만 해도 이제 그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양극재 탑을 달리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NCM 6돌 수준입니다. 그 이상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미코아가 하던 그 물량을 지금 한국의 이제 양극재 4대 천양이 다 뺏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울트라 하이 니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고 이게 이제 NCM 6돌을 비해 갖고 가격이 30%가 저렴해지는 거니까요. 이 울트라 하이니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더 멀리 가는데 가격은 30%가 오히려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6돌돌하고 NCM9 있으면 NCM9을 쓰지 누가 6돌돌을 쓰겠습니까? 근데 NCM9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그 4개 양극재 4대 천양이라는 그 회사 에코프로, LNF,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8.1 단계에서 지금 이제 그 구반반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딱 이제 시점인 거고 최근에 아마 그 LG화학하고인가 이제 뭐 계약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가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5개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슈퍼의 입장에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하고 40조 계약을 했죠. 10년간. 10년간. 네.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금 주고 나중에 전기차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제 안 팔려디더라도 우리 창고에 쌓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매년 6만 톤씩 10년치를 사간다는 거니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OCI 있잖아요. 동양제철화학. 그때도 막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막 주문이 폭주하고 그래가지고 증설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취소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 OCI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OCI가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폴리실콘. 그거는 뭐 그냥 폴리실콘 그냥 단일 제품이니까 그냥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양극재는 이제 이게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에다가 초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를 이제 코팅을 하는 진짜 그 고려 청자의 비색을 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아마 잘 준비했나 모르겠네. 요거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 쪽을 보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 심장은 양극재고 양극재 기술의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 경쟁을 가지고 그래서 양극재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비색이거든요. 이 비색을 내는 그 기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양극재 만드는 과정이 혼합해서 소성해서 분쇄, 세정, 코팅, 소성, 포장이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소성 과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려 청자로 치면은 그 가마에서 굽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굽느냐에 따라 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뭐랄까 그 가마에다가 이제 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있다가 닫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여튼 되게 뭐 어렵대요. 이제 뚜껑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여기 양극재사들에 다 이제 녹아져 있는 거라 갖고 저거는 우리 금양 같은 경우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무식한 질문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시스템, 뭐 그 전도체가 될지, 전고체. 예. 전고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뭔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배터리가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면, 신기술이 나온다면 이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이나 회사들이 지금 이제 NCM9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계속 기술 개발하고 당연히 다 있습니다. 후속작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중국은 LFP, 우리는 NCM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가지고 우리는 5년, 10년 계속 팔아먹을 거야. 배터리, 양극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LFP도 당연히 할 수 있고 NCM도 할 수 있고 NCM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제 뭐 코발트를 줄인다. 최근에도 코발트 프리 양극재도 개발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다양한 변주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변주는 이제 이 업력이 얼마나 오래 쌓이느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갖고 단순하게 돈만 때려 박아서는 안 되고, 그 기술자들이 이 피땀 눈물과 그다음에 시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생각에 배터리 뭔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기계화로 뭔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힘이 그 기술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숙련 노동자들, 기술자들. 그래서 배터리가 투자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챗 GPT 같은 거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제가 그 담당이었다니까요. 어떤 거? 그 이제 그런 벤처 쪽, 이제 그때 기술,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게 원래 제 담당이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더 노하우가 많은 분야고요. 이거는 제가 새로 배운 거예요, 사실은. 1, 2년밖에 안 됐고, 그게 제가 30년 한 거거든요. 챗 GPT 같은 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요? 금방 만들거든요, 딴 애들이. 하긴 그게 게더링만 정보만 잘 모으면 된다 뿐이지 그렇죠. 기술력은 오픈된 거니까.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이 아날로그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블링블링한 거를 좋아하고 첨단이 그런 거는 되게 이제 마음에 끌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챗GPT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이 가마에서 직접 굽고 이런 거, 남들 안 하는 거, 이런 노하우가 있는 여기서 사실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그 김밥집 아줌마가 그 흐름하게 보이는데 출퇴근 벤츠 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아니요, 진짜. 그 명동에 떡볶이 파는 그 아줌마가. 거기는 다 부자들이고. 벤츠 타고 출퇴근한다는. 명동은 그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분도 퇴근할 때는 벤츠로 퇴근한다고.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양극재, 그 다음에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현재 4대 천왕, 이 기업들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게 이제 사실 테슬라가 또 불 붙인 거기는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예, 걱정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때 딱 규정을 하셨거든요. 만들어봐야 완성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만 쓰는 거고 테슬라도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일부만 쓰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일부만 써갖고 무슨 뭐 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면 LG한테 좀 가격 협상력 같은 거. 우리도 만드니까 좀 싸게 줘야 안 되겠어? 이런 정도지. 그게 시장을 바꾸고 할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의견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전기차보다도 수소차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잖아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더 효율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 수소차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또 이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예. 산업이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수소차는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수소도 비싸고 수소차도 비쌉니다.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해결은 시간이 좀 저희는 걸릴 거라고 보고 아마 28년, 30년 정도는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좀 병행 양립하는 저희는 구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은 무조건 전기차가 싸요. 네. 전기가 수소보다 무조건 싸거든요. 그래서 수소 대비해서는 그 운행 그러니까 이제 운용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는 그 장점은 끝까지 갖고 갈 거고 다만 이제 전기는 샀을 때 충전의 불편함. 네. 이제 수소는 그냥 이제 주유하듯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 갖고 결국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파트 같이 이제 이게 충전 시설이 좀 제한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맨날 불편하고 밤에 자는데 전화 와서 차 빼달라고 귀찮아 갖고 수소를 좀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 그 저기 전용 이제 충전소 만들어 갖고 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쪽은 전기차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전기차 환경 같은 이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예. 전기차가 그러니까 수소차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고, 같이 같이 공존할 수 병행해서, 있다. 예, 소비자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님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느끼는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경쟁이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의 어떤 혁신이 아니라 예. 에너지의 혁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원으로의 어떤 전이가 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위협, 리스크 위협이 예, 될 수 예, 있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수소차 같은. 예, 예. 저희가 저희 기술진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새 핵융합이 또 예, 예. 핵융합에서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국뽕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국뽕 아닙니다. 예. 예. 수소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음. 예. 유럽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이 앞서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예. 핵융합은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열심히 해갖고 진도가 제일 좀 많이 나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핵융합은. 그 핵융합 가지고 요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예. 단어가 소형 원전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궁극적인 가장 에너지원은 이제 핵융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있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산업의 사이클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지금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핵융합을 해서 그게 궁극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차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건 역시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경쟁력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는 처음서부터 그 광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여기에서의 좀 우월성이 있지 않냐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광물 자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광물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단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서구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제 중국을 하나의 큰 적대국으로 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유럽 장관들하고 미국 장관 이제 우리 한국의 장관도 있었고 같이 해서 이제 회의체를 해갖고 한 게 중국의 그 광물 지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힘을 합쳐갖고 네. 이제 그런 회의를 했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 이제 금양이 그 광산 개발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광물을 1대1로 일대일로 해서 예. 미국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랑 같이 손을 잡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중순 되면은 이제 CRMA가 통과될 텐데 CRMA가 이제 그 표현은 완곡하게 광물 그 이제 그 밸류 체인의 이제 다변화라고 얘기하지만 다변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이니까 다변화 이꼬르 중국을 제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끼면 유럽의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들이 광물은 중국 손을 거치지 않은 광물을 써야 되거든요. 아. 예. 그 광물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돼서 날아가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 저희 금양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 이사님이 우리 815 모니터에 참 여러 번 나오셨는데 한 번도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여러 가지 공정성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실까봐 금양에 대해서는 좀 아예 처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왕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지금 책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이 백색 석유라고 리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표현을 하셨고 이게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벌한 환경인 건가요? 그러니까 위급한 환경인 건가요? 위급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광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광물들은 되게 흔해요. 니켈만 해도 이제 전 세계에 많이 그 저기 퍼져 있는 게 니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망간 같은 경우는 흔하디 흔한 게 망간이고, 코발트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거의 이제 거기서 거의 나다시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코발트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기술 방향을 잡아서 코발트도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게 리튬이거든요. 이 리튬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게 리튬은 사실 많이는 있는데 그게 경제성 있는 리튬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모 기준으로 해서 봐서는 리튬을 개발해서 돈이 남으려고 하면 이제 1000 ppm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산 쪽, 이제 스푸듀민이라고 하는 광석 기준의 리튬이 이제 돈이 되려고 하면 1%의 함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광산이나 연모가 많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은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이 그동안 크게 이렇게 연구 개발이 됐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2020년만 해도 리튬 가격은 되게 저렴했어 갖고 지금 그 이후에 한 뭐 15배, 20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중요해서 많이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장량이나 매장지가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보니까 뭐 돈벼락 맞았다 인도가 세계 2위로 갑자기 뛰어올랐다.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찾아보니까 인도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리튬을 크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개발이 아직 안 된 거지. 거죠. 하다 보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 유력한 지역을 일단 아프리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거기는 그 지역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화산 활동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바다에 묻혀 있던 이런 지형들이 솟아오른 지형들입니다. 거기가 다.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이제 나트륨과 리튬이 있는데 그게 솟아올라갖고 오랜 기간 이제 응축돼서 그게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지질학을 딱 보면 그게 남미의 그 지역, 남미 트라이앵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그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 개발하듯이 철광, 그러니까 광산을 개발하듯이 이제 리튬 광산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결과물들이 또 계속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이제 광산 쪽에서는 저희 금양이니까요. 금양. 그렇군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수산화 리튬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은 되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물질이라 갖고 그걸 이제 혼합해서 이제 혼합물 형태, 화합물 형태로 해서 이제 배터리에 넣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탄산 리튬이나 혹은 수산 리튬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해서 쓰게 되고요. 아. 예. 탄산 리튬은 LFP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수산 리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NCM 같은 이제 이런 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튬 자체 그 광석을 예.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예. 그 리튬을 일단은 이제 가공하면 일단 인산 리튬이 되고요. 네. 그 인산 리튬을 갖고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으로 네. 이제 변환해서 그걸 갖고 자동차에 넣어서 쓰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리튬이 앞으로 뭐 지금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좀 어렵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이게 예. 이제 또 테슬라의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예. 2차 전지들의 전체 하락 이후로 좀 봤었잖아요. 예. 이게 반등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리튬은 지금 국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보통 이제 대표적인 지표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 리튬은 중국산 LFP에만 씁니다. 네. 수산 리튬은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리튬이라고 할 때는 그 탄산 리튬 시세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1월 달에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안 팔렸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22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23년부터 보조금이 끊긴 그 영향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쓸 일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산 리튬도 얘기가 달라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수산 리튬은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철광,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철강주를 들고 있으면은 예. 그 철광석의 그 시세, 국제 예. 시세에 대해서 이게 민감하면서 예. 중국산, 예. 아니 중국의 그 시세 예. 이런 걸 보면서 막 주가 예상을 예. 하고 하잖아요. 예. 혹시나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 동향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수산 리튬이 데이터가 없어 갖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좀 있으면 좀 보고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광물 자원 서비스 이제 그 사이트를 주로 보는데 거기도 탄산 리튬만 나오고 수산 리튬은 없어 갖고 그냥 기준은 탄산 리튬으로. 예, 탄산 리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사실 있습니다. 음. 리튬을 단독적으로 단일하게 리튬 이렇게 해 갖고 거래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광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IRA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압박의 요소가 됐다. 이제 지난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좀 이 미국의 IRA법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IRA법이 결국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 뭐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경제적인 목적의 법이 아니고요. 안보적인 목적입니다. 아, 정치 안보적인 목적입니다. 예. 그거는 CRMA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쪽은 항상 정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한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중국이 이게 자국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국 배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사실은 실제 중국 시장은 우리가 장악했던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예, 초창기에 이제 LG가 중국 시장에 많이 열심히 이제 판로를 개척해 갖고 2014년 무렵에는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이제 10대 회사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016년에 사드가 터지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CAT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9개 기업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LG 엔솔이 공장을 크게 지어갖고 뭐 지금도 큽니다. 그 엔칭에 있는데 그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놀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네. 그때에 LG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NCMA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양극재 기술 개발해갖고 그걸 갖고 테슬라에 찾아가서 테슬라에서 오케이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유럽향 테슬라 모델에는 엔칭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가 탑재돼갖고 수출되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IRA법의 진짜 수혜는 2차 전지 주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게 예. 저도 인상이 깊은데 예.
근데 책에서도 나오는데 미국을 먹는 자가 과반을 먹는다. 예.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 기준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배터리는 얘기가 다른 게 개별 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이 다 다른 거거든요. 배터리 회사는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허머 같은 이제 GM에서 하는 허머 같은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200kWh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강 미니 그런 거는 이제 9.2kWh니까 20대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가 72kWh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3배를 파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차가 커서 배터리 용량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미국이 아마 전세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미국이 과반을 차지할 거다 배터리 용량은 거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예. 그 뭐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뭐 1,000조가 넘는다. 예, 예, 뭐 이런 예. 얘기가 신문 기사로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10배 더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수주는 미래의 일인데, 그러니까 뭐 미래까지 그 발생할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 회사들이 10배씩 다 성장한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10배 성장하면 주가 1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순 논리로 그래서 단순 논리로.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PR 자체가 뭐 지금 100배고 이러면 또 이게 다른데 PR이 엄청 낮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계산해 보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6배밖에 안 돼요? 6배밖에 안 돼요. 예.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계산해 보면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배에서 20배 사이거든요. 안 비싸다니까요. 삼성전자가 비싸죠. 네이버가 비싸고. 네이버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5에서 50배입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30배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얘기한다고요. 3, 4년치를 2000년 땡겨갖고 비싸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저렴하다 얘기하는데 저렴하기는 개뿔이 저렴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익이 성장, 이익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장기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났었던 해는 2018년입니다. 2018년. 예, 2018년에 아마 55조 뭐 이 정도 났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하면은 6만 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1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50조가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대략 뭐 16조, 20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가당키 난 가격입니까? 당연히 반토막 나야 되는 가격이죠. 지금 사람들이 여의도에 애널리스트나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밸류에이션을 배워갖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왜 일찍 은퇴하셨어요? 예. 은퇴한 계속 거 아니고, 아니, 그 21년까지 계속 현역이었다니까요. 아, 또. 21년까지.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10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8개의 기업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들 우리가 처음 우리 박 이사님하고 처음 뵌 게 그래도 거의 한 4, 5개월, 5개월, 6개월? 8월 달에 뵀죠. 작년. 아, 시간 엄청 빨리 지났네요. 예. 거의 한 7, 8개월 전에 됐습니다. 뵀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마다 좀 다른 상승 각도로. 지금 시점에서의 선호도 그래도 가장 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에코프로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는 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밸류에이션 안 해봐갖고요. 대충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애들 그냥 역시 계속해서 그때 좋았던 주들 좋았던 주식도 이제 아직도 좋아할 만한 이유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10배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는 전 한 30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비해서 지금 한 2배 반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아직 10배가 남은 거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8개 중에서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이 회사를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응원보다는 나한테 어디가 돈을 잘 벌어줄까 이게 더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이제 투자 자문사였고 네. 제가 이제 운영본부장 했었는데 그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은 이제 그 다리가 네 개다. 네가 잡으려고 쫓아가면 절대 못 잡는다. 아, 가만히 있으면 와서 니를 잡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샀던 게 그게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건 아니에요. 그 LG가 그때 작년 6월 달에 저기 뭐죠 저기 공장 이제 그 원통형 공장을 이제 안 짓는다고 그래갖고 네. 그때 대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한 20%씩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아니 에코프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거 왜 같이 떨어지냐고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150%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제가 원래 28만 원 정도에서 한번 28만 8천 원에 한번 샀었고 네. 그다음에 쭉 하다가 흰남노 터져 갖고 그때 이제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한 23만 원 정도. 이게 이렇게 빠진 회사가 아닌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더니 지금 33만 원이 넘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계속 펀딩 못 해갖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그래서 제가 SK 이노베이션도 샀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만 많이 났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좀.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데. 최태원 회장님, 플리즈. 예.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니까 돈이 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정서적으로나 예, 이렇게 끌리는 회사, 예, 네. 예. 그러려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진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끌리죠.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경영진이나 뭐 사업 내용이나 그 회사 역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걸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그 다음 또 테마 찾고 이래 갖고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3, 4년은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종목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한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K-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읽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승전결 K-배터리 레볼루션. 네.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예. 네. 출간 즉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네. 아니 요새는 아니 뭐 우리 홍보이사님인데 뭐 예. 스스로 막 홍보해야죠.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예. 네. 근데 네.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들,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뭐 서재영 대표님하고도 친하시잖아요. 예, 예, 네, 예. 서재영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늘이 도와준다. 예, 맞습니다. 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그 서재영 대표님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서재영 대표님이 저를 이뻐하시죠. 너무 진짜 고등학교 후배라고. 아닙니다.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방송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을 칩으로 얘기하는데 네. 당신만 업으로 얘기한다. 아 맞아. 예. 서재영 대표님이 예. 저한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예, 예, 예. 그러나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봤다. 예, 예, 예. 업에 대해서 예. 가격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해갖고 지금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너무 저는 영광스럽죠. 근데 사실 참 불만했습니다. 그거 그 자꾸 그 앞에 이제 서영 대표님 나오실 때 그 뭐 대신 자산운용 사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10조 운용 이렇게 이제 드라이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펀드 매니저의 전설. 아 그래요? 예, 좀 한국의 알려줘봐요. 예, 한국의 피터 린치 이런 식으로 사실 소개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그분이 그렇게 뭐 예사뿐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제 예. 말씀을 나눌수록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든가 예. 사고의 그 예. 어떤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 뭐 사고하는 능력이랄까? 예. 정말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미래에셋에서 이제 인디펜던스 펀드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주력 펀드들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다 돈이 다 그쪽으로 진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무렵에는 대한투자신탁 신림역 지점에서 이제 하나증권 신림역 지점에서 제가 이제 영업하고 있었는데 그 PB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자꾸 돈 빼갖고 그 미래에서 갔다고요. 그 펀드 들라고 그거 말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펀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대형 펀드가 종합주가 지수가 한 해 20% 오를 때 거기 펀드가 한 해 70% 수익이 났었으니까요. 그건 진짜 전설적인 겁니다. 7년 동안 운영하셔갖고 한 해도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를 비트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예. 한국의 피터 린치 펀드 매니저의 전설 예, 이거 예, 한번 예, 그렇게. 아니,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네. 예, 다음 주 저희 방송할 때 예. 네, 꼭 이걸로 예, 쓰겠습니다. 그렇게 꼭 잘 먹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서재영 대표님한테 예. 우리 박순혁 이사가 예. 권해준 거다. 예, 예. 네. 그러면 또 술 한잔 하시는 아, 거예요. 예. 자, 오늘 수고하신 박순혁 이사님. 네. 하여튼 K배터리 레볼루션 배터리 산업에 관심 있으신 우리 많은 가족분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그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도 좋아하시지만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께 계속해서 이 산업과 관련된 예. 새로운 정보, 인사이트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